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특히나 우리 청년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이건 인권 침해다, 이렇게 저희가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에서 그 진정을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위 각하 결정에 불복을 하고 오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오늘 인권위에 왔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은 인권위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라, 뭐 이런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청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0대 한 청년이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앞에서 이렇게 적힌 전단을 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시장,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가 친일을 했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배포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2월에, 그러니까 2019년 12월이죠. 12월에 그 청년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입건을 하고 정식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2일 그 한 청년을 모욕죄 및 경범죄 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인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그 사건을 취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일반 국민 고소와 관련해서 우리 법세련이 2021년 5월 7일 그러니까 철회한다라는 발표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일반적으로 행동할 자유, 그러니까 전단을 뿌릴 자유죠. 그리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하므로 대통령이 모욕죄를 고소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법세련의 진정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본 고소와 관련해 피진정인이 대통령 신분인 바, 그러니까 진정을 당한 사람이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 신분인 바, 여기서 발생하는 특수한 공적 영역과 자연인으로서의 사적 영역이 존재하며, 이 말은 대통령은 공적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이 있다, 자연인으로서 사적 영역이 있다, 뭐 이 말이죠. 근데 이러한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영역 그리고 자연인으로서의 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친고죄가 뭐냐 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바로 친고죄인데, 이 모욕죄가 친고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조에서 우리 이 위원회 조사 대상인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대통령 신분이 자연인만 고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지만 모욕죄 고소권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자연인만 고소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소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고소를 검토하고 추진한 주체가 청와대 참모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한 일을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인 일, 그러니까 자연인 신분에서 고소한 일은 사적인 일이죠. 이런 사적인 일을 공적기관, 청와대라는 공적기관을 이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는 권한 남용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가 고소권자를 자연인만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와대에서 수행한 일을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판단착오로 볼 수가 있으므로 법세련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재조사하라, 그래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을 내려라, 이런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표현이 다소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일반 국민을 고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해서 대통령의 인권 침해 행위에 눈 감는 것은 인권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치기관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대통령의 일반 국민 고소 행위는 비판적인 국민의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음에도 각하라는 꼼수로 국민의 인권 침해에 눈 감은 것은 대단히 비겁한 결정이자 권력에 아부한 후한무치한 결정입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을 고소해도 인권위 차원에서는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과연 인권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권위 각하 결정은 대통령의 비판적인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 침해를 한 포갑 정치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인권위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는 정권 끈앞풀로 타락한 정치단체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든 대통령의 국민 고소 행위는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인권위 차원의 결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재조사하라는 그런 결정을 명령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년 12월 30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